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바이오와 함께 중국의 게임 규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엄청나게 잘. 뭐 하고 오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술 한잔 먹고 3일 동안 그냥 뻗었습니다. 네, 그럼 컨디션이 훨씬 네. 더 좋게 회복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크리스마스라서 미장은 쉬었고요. 최근에 미증시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수 있으니까 한 복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FOMC 이후 어떻게 보면은 파월 발언 이후로 어떻게 보면 내년 3월 물론 그 파월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딱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파적인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장 자체는 이미 뭐 금리 인하가 내년 3월에 거의 뭐 할 것이다, 최초로 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시장은 좀 올라왔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특히나 좀 바이오 쪽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엔비디아의 기조로 인해서 뭐 반도체 쪽, AI 쪽 시장이 움직였다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강한 흐름세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PC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됐죠.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파월이 이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이제 PC가 이제 0.2% 정도 이제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크게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신에 PC 물가가 발표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3월 내년 3월쯤에 금리 인하,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이미 75%까지 금리 인하의 무게를 힘이 실렸던 만큼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계속 8주 연속 랠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진짜 힘든 시장입니다.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딱 팔아야 되는 장인데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추격하기도 쉽지 않은 좀 장이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저희는 과장님이 있으니까 그 힘든 시기를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4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역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3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선보여질 예정인가요? 네, 보통 한 4,000개 기업 13만 명이 나오고 있고, 올해 초부터 이제 대면의 행사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 이제 이 CES 2024에 대한 비전 자체가 지속적인 이런 경영 아니면 기능, 한 몇 년간 이게 계속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일단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AI고 그런 이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가 계속 주목을 받아왔던 어느 상황에서 뭐 로봇이나 아니면 또 이번에 들어가는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온 디바이스 AI까지, 아마 지금 뭐 현대차도 지금 몇 년 만에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레벨 3단계 이제 진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들이 있다면 한번 정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CES의 행사를 하는 거 보면은 그 항상 뭐 기술들이 나오겠죠. 사실 그게 당장의 기술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 4년 지속적으로 해왔던 기술들,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CES 2023이든 2022든 21년을 계속 꾸준히 봐왔다면은 실제로 그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는 기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온 디바이스 AI도 다음 달 1월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서 내놓을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현대차나 뭐 자율주행이나 특히 뭐 기아는 PVB라고 해서 특수 목적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사실 자율주행이 되면은 우리는 차 안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실제로 지금 기아가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고, 화성 공장에서도 PBB 관련 차량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빌리티나 이제 AI 쪽 관련이 CES에서 가장 큰 주목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두산 로보틱스 이제 로봇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우리가 아마 코엑스나 이런 관련해서 많이 행사 봐왔던 그런 흐름들이 조금 유지되는 수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프리마켓 시장 동향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 있었고 연말이라서 그런지 큰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나이키가 지금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인력 감축 효과도 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고 3년 동안 2조 정도 이제 비용을 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리포트가 나이키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 물론 이번 매출 컨센이 안 좋았던 거는 특히 중국 쪽에 뭐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는 할인 정책이 조금 많이 들어갔고,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도 미국에서도 열리긴 했었지만은 결국 내년에 나올 이제 신제품에 대한 행사를 위해서 그만큼 할인 행사가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좀 컨센이 좀 안 좋았지 않았나. 뭐 중국이 나이키를 더 이상 안 쓰겠다 뭐 이런 흐름이 아니었고, 그런 할인 행사를 통해서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런 비중을 많이 떨고 결국 내년에 신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매출이 더 빠르게 조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저 리포트가 오늘 국내 리포트에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나이키가 그 인력 감축 이슈와 그 중국에 대한 매출 컨센 하회가 나오면서 12% 이상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거의 깨파락으로 나왔었는데, 물론 내년에는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시간외에서도 1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빅파마에서 두 건이 지금 인수 효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BMS 같은 경우는 이런 조현증 관련 치료제 이거 선두주에 있는 카로나를 18조에 지금 인수를 한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중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를 좀 큰 금액으로, 이제 금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큰 금액으로 한 10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급여로 인수가 두 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저도 여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시기가 다릅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 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만드느라고 대부분 빅파마들이 거기에 돈과 열정을 다 쏟았는데, 지금 관련 빅파마에 대한 인수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다는. 올해 초에도 화이자가 시즌에 인수하는데 4, 50조가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빅파마들이 지금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건수들이 JP모건 전후를 해서 하나둘씩 충분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주도 섹터가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갈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MS가 카로나 인수 금액은 약 140억 달러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제약 이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는 제약 바이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국내에서 오늘 이제 레오캠바이오고 이제 기술 이전이 나왔었고, 아마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실 코로나 치료제나 CDMO 이제 사업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우리가 올해 초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워낙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올해 또 계속 꾸준히 지금 인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관련된 유황여행이나 그런 폐암 치료제 이쪽에 대한 인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이제 건강보험 이제 급여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제 세팅이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북미 쪽이나 폐암 치료제,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이런 관련된 임상 3상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 이전 기회가 충분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물론 올해 초에는 기술 이전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레오캠바이오가 워낙 시장에서 두 달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로 나왔지만은 알테오젠 아니면 강스텐 바이오텍도 내년 상반기에는 아토피 치료제 인상 3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황양행, 그리고 지금 IBL 바이오도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이 많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BMS뿐만 아니라 화이자나 얀센 같은 빅파마 업체들도 우리나라 국내 많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 기대감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달리는 말에 저희가 더 올라타도 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을 보면 좋을지 과장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ABL 바이오도 작년 초에 1조 2,500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레오캠 바이오는 물론 이번에 LCB84 같은 경우도 뭐 2조 2천억짜리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이제 ADC 항암제 쪽으로는 큰 금액으로 기술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20% 이상 하다가 주가가 마지막에 10% 이상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게 매년마다 지금 2019년쯤으로 시작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매년마다 지금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달 전부터는 이거 기술 이전 나오는데 이 시기 항상 나왔었던 것 같아. 사서 두 달 동안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년까지 또 기다리지만 당연히 세는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레오캠 바이오는 여기는 향후에 이런 마일스톤을 1,300억을 이제 지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밸류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속도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독점 계약 이슈가 지금 머커 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로열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9만 원까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5만 원대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데 이것도 2배 이상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일반 개인 투자자는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뭐 그동안 좀 꾸준히 좀 조용했던 ABL 바이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은 HK 이노엔이나 SK 바이오팜 같은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해야 이제 천천히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들 왜냐하면 최근에 HK 이노엔 등 직접 탐방을 다녀오신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SK 바이오팜도 둘 다 최근에 이제 다녀오긴 했는데 일단은 SK 바이오팜은 4분기 때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리포트도 이미 나온 내용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브리비액트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SK 바이오팜 속도가 점유율이 아마 따라잡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특히 우리나라 의약품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북미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SK 바이오팜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갈 것이라 일단 보고 있고 향후에 파이프라인 좀 많다는 쯤에서 아마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주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은 중장기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HK 이노엔은 이제 K캡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이번에 충분히 정권당에서 이번에 보령으로 이제 그 국내 유통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율에 대해서 이전에 30% 가까이가 정권당에서 정권당에 가져갔다면은 이번 새로운 파트너사가 했던 보령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개상은 아니었긴 하지만 대략 제 생각에는 10%, 15% 아니면 20% 훨씬 낮은 수수료율로 이제 파트너사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진 자체가 높아진다. 그리고 K캡은 25년에 북미 쪽에 대한 FDA를 승인 앞두고 있고 그리고 특히 유럽 쪽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 회사는 여러 사업 파트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캡은 성장성은 무조건 어느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만약에 숙취 해소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는 게 내후년부터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숙취 해소제 깬다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컨디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게 되면은 중소기업들 이런 흔히 숙취 해소제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컨디션 매출도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HK노엔, SK 바이오팜 두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온 수준이지 이 2배 이상 오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접근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바이오팜, HK 이노엔 직접 탐방도 다녀오셨던 만큼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과장님, 다른 분들은 다 나 홀로 집에를 만약에 보셨더라면 저는 과장님께서는 게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게임을 그만큼 애정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이 새로운 규제 게임안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형 게임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넷마블도 추천을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도 딱
딱 출시 임박하고 하루 전쯤인가 그때 미성년자 관련 게임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완전 급락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데블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중국 복귀를 하려고 중국의 출시를 앞두고 나온 상황에서 또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 확실히 중국은 우리나라 한국 게임에 대한 견제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MMORPG나 수집형 RPG 쪽에서는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12월 달에 판호 발급받은 게 블레이드 앤 소울, 뭐 NC소프트나 다른 한 가지 게임도 추가적으로 됐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사실은 중국 쪽 게임주를 뭐 넷마블, 컴투스 아니면은 뭐 위메이드는 사실 중국 쪽 내년에 좀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이런 이슈가 과연 여기서 끝날까? 물론 오늘 여러 리포트에서도 중국 관련해서는 이번에 규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애초부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비중 축소로 입장으로서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콘솔 쪽, 북미나 일본 쪽을 진출 비중이 높은 콘솔 쪽 게임에 좀 주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도한 규제로 업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큰 게임이 아닌 다른 중국 외의 비중이 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펄어비스가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NC소프트, 네오지가 있고, 그리고 넥슨 게임즈도 이제 콘솔이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해서 이쪽 시장으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290조 시장에서 거의 90조가 일단은 모바일이고, 중국이 아까 3분의 2 정도 한 30조 시장이 합니다. 하지만 콘솔만으로도 90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기 초기 진입 단계이고, 그동안 뭐 네오위즈나 아니면은 저기 크래프톤에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진출을 하긴 했지만은, 뭐 네오위즈 사실 뭐 200만 장 가까이 조금 나오는 정도이긴 하지만은, 사실 유명한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자마자 2천만 장, 3천만 장 그냥 찍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펄어비스의 이런 붉은 사막, 원래는 제가 한 4월에 탐방 갔을 때는 내년 6월쯤으로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고퀄리티 게임을 만드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들 사드 중에서 콘솔 쪽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펄어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솔 안에서도 펄어비스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벤트들을 저희가 앞서서 이제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주목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CS 2024 이쪽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늘 항상 저 말고도 대부분의 내년을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죠. 여기는 한 2주째쯤에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이제는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갔어, 14만 원 돌파했어, 삼성전자도 이제 7만 5천 돌파했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ES, JP모건에 조금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삼성전자가 8만 원 아니면은 SK하이닉스가 15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잠정 실적 발표, 충분히 디램이나 이쪽 반도체에 대한 재고 수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통해서도 봤겠지만은 충분히 이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깜짝 놀랄 실적 발표와 함께 그 한 해, 보통 한 해가 지나가고 보통 1월 달에 그런 콘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해에 대한 경영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온디바이스 AI나 HBM에 대한 강력한 정책 계획 발표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필히 좀 볼 수 있는 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S 2024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 많은 주목도가 있을 때 오히려 주목하지 않는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사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주목을 하기도 했지만 실망감을 안겨줬던 곳도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그러면은 겨울이 오지 않고 따뜻한 봄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근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얘기는 하지만은 SK하이닉스 자체는 이미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35%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와 격차를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끝난 거 아니야? 1분기 때 많이 낸드까지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추세 자체가 계속 저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HBM 쪽에서도 HBM3, HBM3E, HBM4까지 이미 시장 선전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HBM4까지 이미 샘플까지 엔비디아나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테슬라, 애플 아마 대부분 이제 AR 자체 개발 칩이 개발했다는 얘기가 아마 소속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SK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